이 두 개 있는 입자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하냐? 일렉트론이 두 개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를 첫 번째 거를 S1, 두 번째 걸 S2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각각 다음 것 써봅시다. 물론 두 개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1, 하나를 2라고 그냥 하면, 그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S1은 당연히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IH 바 S1 K. 두 번째 것도 K. 다음 같은 걸 만족해야지 각각 스핀 2분의 1인 입자를 보는 거죠. 물론 S1과 S2는 다른 입자니까 두 개는 서로 커미트하죠. 다음 같은 경우, 그럼 우리 전체 스핀이 얼마냐? 그래서 다음 같은 토탈 스핀이라는 거를 정의해 봅시다. 두 개를 더한 걸로.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이것도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이냐? 보려면 앵귤러 모멘텀 알제브라를 만족하는 것을 봐야죠.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다 있지만 두 개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취하면 이거는 S1X, S2X, S1Y, S2Y 이건데 S1과 S2는 커뮤트하니까 0이 아닌 거는 1끼리, 2끼리 이것만 살아남죠. 근데 이거는 IH 바 S1Z, 뒤에 건 IH 바 S2Z가 돼서 토탈 S도 앵귤러 모멘텀 알제브라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음 것이 두 개를 더한 것도 앵귤러 모멘텀 알제브라를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S1의 SZ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스피너를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뭔지 이해하겠죠? 플러스는 SZ의 아이겐, S1Z의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바 마이너스 2분의 H바고 요 위에 있는 슈퍼스크립트는 첫 번째 입자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다음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1 스퀘어를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SS 플러스 1 H바 스퀘어인데 S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H바 제곱 S1Z 이분의 H바 1. 똑같이 S2의 제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제 그럼 두 개를 더한 스테이트는 우리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두 개를 더한 스테이트는 이 스피너를 두 개를 곱한 걸로 쓰면 되죠. 우리가 마치 3차원의 웨이브 펑션이 푸사이 XYZ에 의존하는 거면, 만약에 그게 XYZ로 분리가 된다고 하면 푸사이
1x 곱하기 푸사이 2y 곱하기 푸사이 3z로 쓸 수 있거나 혹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r에 대한 레디얼 펑션 곱하기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는 것처럼 두 개의 곱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두 개의 곱으로 쓰는 게 웨이브,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웨이브 펑션 같은 넘버이면 곱하는 게 쉬운데 지금 이건 스피너는 컬럼 벡터죠. 그러니까 컬럼 벡터니까 두 개를 곱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 입자 1에 대한 힐버 스페이스, 입자 2에 대한 힐버 스페이스 그거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한다고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모든 상태의 개수는 4개가 있죠. 뭐냐면 여기 2개, 여기 2개 있는 거를 각각 곱한 상태가 됐죠. 그거 쓰면은 가이 1, 2,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어렵고 사실 쓰기도 곤란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파티클에 대한 힐버 스페이스에만 작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거에만 힐버 스페이스에서만 작용하는 스피너들을 그냥 곱한 거라고 쳐요. 그냥 둘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그냥 곱한 거라고 쓰는 거를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텐서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두 개를 그냥 곱해서 쓰는 거죠. 상태가 4개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과 2의 힐버 스페이스를 따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도입한 토탈 앵귤러 토탈 스피인 S를 그럼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SC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S1에 대한 Z.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안 하냐면 우리 그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 했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크로스. 뒤에는 두 번째 거에는 아이덴티티 한 거에 첫 번째 거에 아이덴티티 두 번째 거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물론 쓰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럼 SZ를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 4개 곱한 거 다 이건 뭐냐? 우리 아까 한 걸 보면 요거는 첫 번째 거에 곱한 거 두 개를 동시에 어플라이하지 않고 첫 번째 거에 곱한 거 다시 말하면 S1Z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에다가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 S2Z 다음과 같이 어플라이 한 걸로 보자 이거예요. 따라서 이걸 하나씩 쓰면 SZ 카이 플러스 1 플러스 2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플러스 2분의 H바가 나오니까 H바 다음과 쓸 수 있고
이거는 앞에 거에서 2분의 h바, 뒤에 건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오니까 0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는 마이너스 h바 마이너스 1 2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로어링 오퍼레이터 이것도 S1 마이너스 S2 마이너스로 정의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S1 마이너스는 에다가 1, 0 스핀 업인 거를 쓰면 카이 플러스 1을 어플라이 하면 이거는 (2분의 h바의 sx 마이너스 iy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x 마이너스 i in 1, 0 이거는 h바 2분의 h바하고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없고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0, 0, 1, 0, 1, 0가 되고 이거는 보면 h바 0, 1이죠. 따라서 S1 마이너스를 카이 플러스 1을 어플라이 하면 h바 카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죠. 혹은 꼭 첫 번째 게 아니라 i번째 i가 1, 2인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야. 따라서 S 마이너스 전체 S 마이너스를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어플라이하면 이것도 역시 오퍼레이터를 저런 경우에 어떻게 어플라이하냐? S1 마이너스를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어플라이하고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S2 이걸 어플라이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에서는 S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어플라이하면 0이죠. 이것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어플라이하면 살아남는 건 뭐냐면 H바 카이 마이너스 1 카이 플러스 2 H바 카이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2 이거를 스퀘어 루트 2H바로 쓰면 1 오버 스퀘어 루트 2 카이 마이너스 1 카이 플러스 2 플러스 1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쓰면 이게 등호가 그렇지 않네. 이걸 전부 다 플러스로만 쓰면 돼.
플러스로만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S I 마이너스를 카이 마이너스에다가 어플라이하면 0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다가 또 한 번, 이거는 여기는 요 상태에다가, 여기는 요 상태에다가 다시 한번 S-를 어플라이하면 이제는 여기다가 S-를 어플라이하면 0이니까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어플라이한 것만, S-를 어플라이한 것만 0이 아니고 여기서도 여기에다가만 어플라이한 게 0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over square root 2 하고 여기서 이걸 어플라이 하면 아까 스퀘어 루트 2의 h바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스퀘어 루트 2 이게 카이 마이너스로 어플라이 하면 아니 조금 아까 h바가 나오니까 h바니까 2배 h바 카이 마이너스 1 카이 마이너스 2 스퀘어 루트 2 h바 카이 마이너스 1 카이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한 게 뭐냐면 처음에 1과 2의 각각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카이 플러스랑 카이 마이너스를 결합을 해서 뭘 쓰냐면 이 4개죠. 인디펜던트한 게 4개죠. 카이 2개 곱해서 각각 4개의 상태인데 4개의 상태를 어떻게 쓰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요 컨비네이션으로 쓰자 이거예요. 다른 하나의 컨비네이션은 물론 다른 어떤 걸로 써도 좋지만 우리 서로 전부 다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 된 걸로 쓰고 싶으면 요거에 오소고널한 다음과 같이 써도, 다시 말하면 요 2개를 곱한 거에 대한 4개의 상태나 아니면은 요거 둘, 셋, 4개 이렇게 쓴 거나 서로가 이퀴벌런트 하죠. 다만 베이시스를 바꾼 것 뿐이죠. 이렇게 바꿨지만 우리가 보면 뭘 보냐면 처음에 이 상태, 이 2개를 곱한 거를 보면은 SC를 어플라이한 게 H 아이겐밸류, 이게 SC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맨 위에 있는 걸 보면 SC의 아이겐 스테이트고 아이겐밸류가 H바예요. 가질 수 있는 2분의 1인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의 스핀을 더해서 Z 방향으로 제일 큰 값을 만들 수 있는 건 H바죠. SC가 H바인 최대값이 H바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퀀텀 넘버가 1이죠. 자, 1. 다시 말하면 토탈 스핀 퀀텀 넘버가 1인 스테이트
거기다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취한 거.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SC를 어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SC가 0이죠. 그렇지만 뭐지? 이건 스핀 로어링 오퍼레이터니까 역시 토탈 스핀 퀀텀 넘버는 1이죠. 여기서 다시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SC가 마이너스 2분의 h바, 그 다음에 토탈 퀀텀 넘버는 역시 1인. 다시 말하면 SC의 퀀텀 넘버가 1, 0, 마이너스 1인 스테이트를 만들어냈죠. 요거는 SG가 0이죠. 그럼 남은 SG가 0인 한 개의 스테이트, 스핀 싱글렛, S가 토탈 스핀 퀀텀 넘버가 0인 스테이트로 바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말하면 스핀 2분의 1과 2분의 1인 스핀을 더해서 토탈 스핀을 쓰면 토탈 스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한 가지 빠진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정말 이게 S 스퀘어가 S가 앞에 있는 세 개의 상태는 토탈 스핀이 1, 마지막 게 제로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면 이거는 명백하죠. S가 요건데 문제는 요게 S 스퀘어가 S 스퀘어에 대한 퀀텀 넘버가 여전히 1인지는 잘 모르겠죠. SG가 0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스퀘어는 S1, S2의 스퀘어니까 S1 스퀘어드, S2의 스퀘어드 2배 S1 대 S2죠. 우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봤나? 안 봤지. 그럼 여기 다시 쓰면 되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1 제곱, S2의 제곱, 2배 SZ, S2Z. 나머지가 뭐가 있죠? 2배 SY, 1Y, S2Y, 2배 S1X, S2X. 이거는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2 플러스랑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S1X 더하기 I S1Y 에다가 S2X 마이너스 S2Y S2Y죠. 이거에다가 S1 X 마이너스 S 1Y S2 X 플러스 I S2Y 이렇게 쓰면 S1 곱하기 S2 그 다음에 요거는 S1Y 곱하기 S2Y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도 S1X, S2X, S1Y, S2Y 두 배라니까 이 두 배가 되죠. 나머지는 크로스 텀은 서로 상쇄가 되죠. 오퍼레이터의 순서에 조심해야 되지만 S1과 S2는 커뮤트하기 때문에 1과 2에 대한 스핀 앵귤러 모멘텀 곱한 건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 텀은 전부 다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2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상태, 어떤 상태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태에다가 S 스퀘어를 어플라이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어플라이 하는 거는 요거는 사실은 1에다가 S1 제곱, 2에다가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취하는 거랑 같으니까 여기다 S1 제곱을 하면 4분의 3 H바 제곱, 4분의 3 H바 제곱, 여기서는 4분의 3 H바 제곱, 여기서 4분의 3 H바 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고 4분의 3 H바 제곱에 2에 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S1Z, S2Z를 하면 첫 번째 거에 S1Z를 하면 2분의 H바 마이너스 2분의 H바. 여긴 마이너스 2분의 H바 2분의 H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H바 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H바 제곱 요까지는 앞에 있는 건 다 했죠.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뒤에 있는 것만 봅시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2 플러스 여기다 이제 더 쓸 건데 X 플러스 마이너스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처음 헷갈리니까 처음에 다 해보면 요거는 S1 플러스를 카이 플러스 1에 S2 마이너스를 그렇지 다 쓰지 않아도 되지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지 요거를 여기다가 어플라이하면 S1 플러스를 카이 플러스 0이죠 S2 마이너스 그것도 0이죠 그런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어플라이하면 S1 플러스를 카이 마이너스에다가 어플라이하면 이거 플러스 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하면 요걸 어플라이하면 0이고 요걸 어플라이하면 하나 낮추는 거고 이건 올리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H바 제곱 카이 마이너스 1 카이 플러스 2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아니 지금 이거랑 이거를 앞에다 했고 뒤에 거는 이거를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다 0이고 왜냐면 S 마이너스를 카이 마이너스 다 0이죠. 요거는 여기다가 요거만 0이 아닌데 요걸 하면 H바 스퀘어드 카이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졌어. 이건 다시 쓰면 H바 스퀘어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이걸 먼저 끄집어내면 카이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카이 마이너스 1 2가 돼서 이게 뭐냐면 여기 들어갈 양이 요게 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h바 스퀘어드 x 플러스 마이너스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보면 h바 제곱. 이렇게 h바 제곱이니까 h바 제곱. 위에 거는 x 플러스일 경우에는 2배. 밑에 있는 건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bar squared s 플러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도 쓸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게 s가 1 밑에 있는 게 s가 0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세 개의 상태 여기 있는 요렇게 쓰는 거는 카이 이거는 S1과 S2의 아이겐 스테이트 스피너들을 곱한 거. 다시 말하면 인디비주얼 스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곱은 이제는 토탈 스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어요. 토탈 스핀이 1, 0인 걸로 바꿀 수 있죠. 1에는 3개, 2s 플러스 1이니까 스핀이 0인 거 1개. 그래서 원래 있는 거 4개, 여기서도 4개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다시 말하면 베이시스를 바꾼 거에 해당돼요. 첫 번째 거는 S1과 S2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텐서 프로덕트를 만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토탈 스핀. 토탈 스핀 S가 1과 S가 0인 스테이트로 만든 거죠. 지금 확인한 게 뭐냐면 SC가 토탈 스핀 1과 0에 대한 거는 맞고 S 스퀘어도 X 플러스는 스핀 1 저기 카이 플러스 플러스에서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거 우리 앵귤러 모멘텀에서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넘버는 퀀텀 넘버 변하지 않고 Z 값만 하나씩 변하는 걸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쓴 거는 사실은 두 개가 이퀴벌런트한데 인디비주얼 스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나 토탈 스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나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죠. 두 개를 다른 방법으로 쓴 것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프리 파티클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나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나 두 개가 서로 이퀴벌런트한 경우랑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텐서 프로덕트로 쓴 거는 인디비주얼 스핀. 다시 말하면 S1 스퀘어랑 S1Z, S2 스퀘어랑 S2Z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토탈 스핀. 이건 S 스퀘어랑 SZ. 물론 S1 스퀘어랑 S 스퀘어는 스핀 2분의 1인 경우는 혹은 앵귤러 모멘텀이 정해졌으면 토탈 각 인디비주얼 파티클의 앵귤러 모멘텀 제곱은 결정되어 있는 양이죠. 우리 다음 같이 이 두 사이를 지금 베이시스를 바꿔서 쓴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꿔서 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포텐셜이 혹은 해밀토니안이 어떤 걸 쓰면 더 편리한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베이시스를 적당히 고르면 되죠. 우리 지난번에 그 3디멘셔널 3차원 문제에서도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는 게 편하냐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편하냐 하는 거는 포텐셜 혹은 해밀토니안이 어떤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서 우리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거였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스핀의 인디펜던트한 부분, 스핀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개의 스핀. 다음과 같은 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디비주얼 스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고 싶으면 S1이나 S2의 Z 컴포넌트는 이거랑 커뮤트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S1에 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S1Z나 S2Z가 여기에 좋은 퀀텀 넘버가 아니에요. 인터랙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근데 S1, S2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 스퀘어드, S1 스퀘어드 요거를 하면 2배 S1, S2죠. 요걸 반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주어진 4분의 3 H바 스퀘어 어떤 걸로 쓰든 4분의 3 H바 스퀘어로 일정해지지만 이제는 두 입자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의 토탈 스핀의 제곱으로 쓰면 토탈 스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면 좋은 퀀텀 넘버가 되죠. 왜냐하면 해밀턴 포텐셜 혹은 해밀턴이언과 커뮤트하니까 토탈 스핀은.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 하면 V1R 2H바 스퀘어분의 1 만약에 토탈 걸로 쓴다고 하면 2H바 스퀘어가 2분의 1 S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V1R 어떻게 되냐면 S가 1일 때는 2 빼기 2분의 3, 2분의 1 제로면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4분의 1 마이너스 3 V2R 그러니까 S가 1, 제로인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포텐셜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스핀이 1인 경우 스핀 2분의 1인 두 개가 있지만 베이시스를 스핀 1인 스테이트랑 스핀 제로인 스테이트로 쓰면 스핀 1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요 포텐셜 스핀 제로인 상태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포텐셜로 써서 그냥 문제를 스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잊어버리고 레디얼 파트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스핀 2분의 1인 입자를 토탈 스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면 S가 1인 경우는 카이 플러스 1, 카이 플러스 2 이게 SZ가 M 토탈 스핀이 1 그 다음에 제로인 경우는 플러스 1 세 개가 있고 S가 제로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1이면 당연히 2S 플러스 1이 3이죠. S가 1이니까. 스핀 트리플렛 하나 있으니까 스핀 싱글렛이라고 불러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스핀 트리플렛은 1과 2를 바꾸면 1과 2를 바꿔도 변하지 않죠. 1과 2를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1과 2를 바꾸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스테이트고, 요거는 1과 2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가 바뀌죠. 1과 2를 바꾸면 1과 2를 입자 두 개를 이렇게 스위치하는 거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한 그런 상태를,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이 상태를 봅시다. 물론 다 그렇지만 이 상태는 굉장히 재밌는 상태예요. 뭐냐면 입자 1의 스핀을 측정하면 입자 1의 상태를 스핀을 측정했는데 2분의 h바가 나왔다. 2분의 h바가 나왔다 그러면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이 반씩 있죠?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이 오고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 스핀 1을 측정했을 때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이 오고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이 반반이에요. 반반이지만 1을 측정해서 2분의 h바가 나오면 2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가져야 돼요. 이게 플러스 2분의 h바를 가진다고 해서 이게 두 개가 플러스 2분의 h바,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가질 확률이 반반이 아니죠. 혹은 1을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h바라 그러면 두 번째 건 반드시 플러스 2분의 h바여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같은 상태를 보면 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 개로 주었으니까 이거는 s가 플러스 2분의 h바, 1이 2가 플러스 2분의 h바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1을 플러스 2분의 h바를 측정하면 그 확률은 반반이지만 1을 플러스 2분의 h바를 측정하면 반드시 2,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측정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입자가 두 개가, 전자 두 개가 처음에 상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는 공간이랑 상관없는 힐버트 스핀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멀리 떨어뜨려 있어도 하나를 측정하면 반드시 두 번째 거는 결정이 돼요. 첫 번째 걸 측정하면 두 번째 게 반드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이런 스테이트를 우리가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떨어진 다음에 한쪽이 2분의 h바를 측정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둘 사이가 1광년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 2분의 h바를 측정하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h바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냐? 소위 로켈러티가 다시 말하면 그 정보가 어떻게 광속보다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냐? 라는 게 소위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스타인 패러독스라고 해서 EPR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사실 나중에 양자역학을 요새 이런 실험 많이 해요. 두 개를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고 되게 포톤 가지고 하는 전자기파 가지고 하는데 전자기파를 가지고서 빔 스플리터 아니면 반은 반사되고 반은 통과하는 그런 걸 써서 자꾸 여러 개의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과연 한 개를 측정하면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 하는 실험들을 최근에 많이 하죠.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것도 이런 인탱글먼트에 관한 실험을 해서 그 정말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성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정보가 과연
광속보다 더 빨리 간 거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여기서 2분의 h바라는 걸 측정했다는 걸 보내주려면, 그 정보를 보내주려면 그걸 순간적으로 보내줄 방법은 전혀 없죠. 하지만 2분의 h바를 측정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h바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게 로컬하지 않냐? 로컬하지 않죠. 로컬하다는 거는 이 주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내가 측정한 사실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영향을 끼친다. 물론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힐버 스페이스,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힐버 스페이스는 공간과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힐버 스페이스에서 측정을 하면 둘 중에 한 개의 상태로 컬랩스가 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넌 로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이 다음과 같은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금 양자역학의 포뮬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서 스핀 싱글렛 스테이트 다음과 같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그 스핀 싱글렛 스테이트 하나가 오른쪽으로 하나가 왼쪽으로 아주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SZ를 여기서 측정하면 2분의 h바면 여긴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h바라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SX를 측정해요. SX를 측정하면 측정할 수 있는 가능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죠. 그 다음에 SX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확률은 반반이에요. 원에 대해서 SX를 측정할 수 있는 건 반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SX를 측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분의 h바를 측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2분의 h바를 측정한 순간 이게 S라고 씁시다. 스핀 싱글렛. 원 스테이트는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서 SX를 측정한 다음에 2분의 h바라고 측정하면 이쪽에서 SX를 측정하면 2분의 h바와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할 확률이 반반일까? 지금 질문을 다시 하면 다음과 같은 인탱글드 스테이트에서 오른쪽에서 SZ를 2분의 h바를 측정하면 2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해요. 여기서 SX를 측정했는데 2분의 h바가 나왔어. 여기서 SX를 측정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X나 Y나 Z나 우리가 축을 붙인 거고 일단 측정한 순간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로 되면 역시 서로 인탱글드 된 스테이트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한번. psi 1, 2는 처음에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스피너로 쓰면 좀 이상하지만 스피너업이 1, 0야. 2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원을 측정했을 때 플러스가 될 경우는 이걸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나?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죠.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쓰면 되죠. 원을 측정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썼나? 이런 식으로 썼죠. 이렇게 쓰면 오퍼레이터가 되죠. 거꾸로 쓰면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고 넘버가 되고, 요거는 여기다가 왼쪽에다 임의의 스테이트를 쓰면 넘버가 되고 n에 비례하니까 요거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으면 n 스테이트의 성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을 측정했는데 플러스가 나올 거는 우리 요거를 카이를 썼으니까 이거 사이라고 씁시다. 하나 원 마이너스 원은 사이 마이너스라고 쓰면, 스피너가 있는데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쓸 때는 크사이 원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쓰고 사이 플러스를 하면은 넘버가 되죠. 이걸 매트릭스로 바꾸는 방법은 로우 벡터에다 컬럼 벡터를 곱하는 게 아니라 컬럼 벡터에다 로우 벡터를 곱하면 2x2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말은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아이디어를 쓰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플러스 1 원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 하면 되죠. 이게 뭐냐면 1, 1, 1, 1 이렇게 해서 이건 곱하면 이거랑 이거 곱한 게 첫 번째 거, 이거랑 이거 곱한 게 두 번째 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첫 번째 거는 1, 0,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쓰면 마이너스 1, 0, 2 이거는 앞에 있는 게 2분의 1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1, 1, 1, 1을 하면 1, 1이죠. 1,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 스퀘어 루트 2 1 over square root 2 1, 1 에다가 뒤에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 결과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입자 1이 sx가 2분의 h바인 경우죠. 요거는 2가 sx가 마이너스 2분의 h바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식에서,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sx를 측정했을 때 1이 되면, 2분의 h바가 되면, 2분의 h바가 됐을 때 그 상태는 다음과 같이 수습되는 거예요. sx가 2분의 h바면 두 번째 거는 sx가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식을 썼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요거를 카이 플러스 1과 카이 마이너스 1을 sx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고 요거를 2를 역시 s2x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써서 쭉 전개한 다음에 s1x가 2분의 h바인 컴포넌트만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래서 역시 sx를 측정해서 이쪽이 2분의 h바가 되면 이쪽은 sx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z뿐만 아니라 어떤 걸 봐도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1, 0, 0, 1. 그래서 이게 합한 게 sx 요거 1, 1이 되고 뺀 게 요게 되는 거죠. 이거를 뒤집으면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1 over square root 2 카이 플러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아주 무식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1 over 2 1 플러스 1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거꾸로 썼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사이 플러스 2 마이너스 그 사이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 2 플러스의 2 마이너스 2 이걸 쭉 전개하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2분의 2 루트 2분의 1 요거 곱하면 플러스는 플러스가 서로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남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부호인데 플러스니까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면 요거랑 1 요거 두 배니까 요걸 하나 없애고 마이너스 사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나 앞에 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카이 1 다음 같이 되죠. 여기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sx에 대해서도 요 1, 2를 바꿨을 때 엔티시메트릭한 스테이트로 남아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스핀이 2분의 1인 걸 더했죠. 그럼 꼭 스핀끼리만 더할 수 있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랑 다 앵귤러 모멘텀인데. 그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더할 수 있지 않냐? 더할 수 있겠죠. 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더할 수 있냐?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 그럼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면 복잡하니까 처음에 우리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간단한 걸 봤어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가장 작은 거. 2분의 1을 더했더니 스핀 1, 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스핀 1/2 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을 더해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L과 S는 커뮤트해요. 그죠? 그다음에 L, S 자체는 각각 앵귤러 모멘텀 엘지브라를 만족해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거죠. 앵귤러 모멘텀에. 그다음에 그럼 역시 아까 토탈 스피는 본 것처럼 토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정의합시다. 이렇게 정의하면 J라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정말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냐? 커뮤테이터를 취해보면 알죠. 이거는 0이 아닌 거는 이거밖에 없죠. L과 S는 커뮤트하니까 IH바 엡실론 IJK, LK 각각 이걸 만족하니까 IH바 엡실론 IJK, LK 플러스 SK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앵귤러 모멘텀 엘지브라를 만족하죠. 이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스핀 두 개를 합한 것이랑 마찬가지 그럼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거는 L 스퀘어랑 LZ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스페리컬 하모닉스죠. S 스퀘어랑 SZ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스피너죠. 이건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물론 이거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는 두 개를 프로덕트를 한 거죠. 두 개를 프로덕트를 하면 EL 플러스 1개 주어진 L에 대해서 EL 플러스 1개, 두 개, EL 플러스 1에다가 두 개를 곱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뭘로 쓰고 싶냐면 J 스퀘어랑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고 싶은 거예요. JZ는 LZ 플러스 SZ J 스퀘어는 L 스퀘어드 S 스퀘어드
2배 L 닷 S. 자, 아까 썼던 트릭을 여기서 쓰면 L 스퀘어드 S 스퀘어드 2배 LZ SZ L 플러스 S 마이너스 L 마이너스 S 플러스. 내가 오늘 강의를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을 더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테크닉이 연습 문제 맨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화요일날 강의를 듣고서 풀어야 되겠네. 어쨌든. 자, 그럼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J. 만약에 이 두 개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는 M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H바죠. 그 중에서 M 플러스 2분의 1인 거.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상태는. 이 상태는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YLM의 하이 플러스이거나 YLM 플러스 1의 하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는 L로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 두 개밖에 없죠? JZ가 M, 퀀텀 넘버가 M 플러스 2분의 1이 되려면 M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한 거 두 개밖에 없죠? 이걸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보자. 오케이. 이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M 플러스 2분의 1 H바라는 JZ의 아이겐밸류는 M 플러스 2분의 1 H바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여기다 JZ를 어플라이 해보면 알죠? 근데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의 퀀텀 넘버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알파, 베타를 적당히 결정해서 이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L 곱하기 L 플러스 1 H바 제곱. 어디다가 어플라이 하든. 어디다가 어플라이 하거든 이거는 L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의 아이겐밸류는 L 곱하기 L 플러스 1 H바 제곱. 이거는 4분의 3 H바 제곱. 이거는 우리 다 구할 수 있고 문제는 이거죠. 자, 그건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L 플러스 YLM L 마이너스 YLM 그 다음에 S 플러스 마이너스 카이 마이너스 플러스 다른 거는 전부 다 0이죠. 요거만 0이 아닌 경우죠. 요거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아서 대입한 다음에 요걸 집어넣어서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오른쪽은 요거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 주어진 인디펜던트한 웨이브 펑션의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고 놓아서 알파와 베타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들 숙제의 마지막 문제는 스핀 1인 경우 스핀 1인 경우에 스핀 2분의 1이죠 지금 이건 스핀 1인 경우에 대해서 다음 같은 짓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숙제의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마저 풀어보고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경우 스핀 2분의 1이 아니라 L1, L2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아비트리 스핀이 있는 경우 두 개를 더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